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올쇼TV 사례로 알아보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이슈와 해결 방안, 오늘 웨비나 진행을 맡은 안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야흐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시대가 도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다양한 신기술의 중심에는 오픈소스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오픈소스를 도입하고 운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픈소스를 엔터프라이즈 운영 환경에 적용을 하고 운영을 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요, 많은 경험과 시간이 들고 꼭 맞는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픈소스 도입 컨설팅부터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는 기술 서비스까지 통합 제공하는 에스코어와 함께 최신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기술 이슈와 해결 방안을 살펴보고 오픈소스를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오늘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는 에스코어 컨버전스 소프트웨어 그룹 서성한 그룹장님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그룹 이형석 프로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에스코어 컨버전스 소프트웨어 그룹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전문 아키텍트를 맡고 있는 서성한입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시장이 점점 커지고 기존의 많은 상용 소프트웨어를 오픈소스로 전환하고자 하시는 고객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저도 요새 사업을 하면서 많은 고객분들을 이제 만나 뵙고 얘기를 듣다 보면 오픈소스에 대한 니즈가 정말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니즈들이 특정 종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되게 다양하고 되게 케이스마다 여러 케이스들이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다양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컨설팅하고 전환하고 마이그레이션하고 기술 지원을 수행하면서 얻은 노하우를 이번 기회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스코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그룹에서 오픈소스 기술 서비스를 맡고 있는 이형석입니다. 저는 에스코어의 오픈소스 기술 서비스에서 고객에게 제공한 인사이트와 기술적인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기술 서비스를 통해 실제 운영 환경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이슈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고객에게 만족감을 드렸는지 그 노하우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스코어에서 오픈소스 사업을 리딩하고 계시는 두 분을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에스코어는 시청자분들께 정말 생소할 것 같은데요. 잠시 소개를 해주시죠. 네, 에스코어는 2007년에 설립되어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의 디지털 혁신 과제에 대한 컨설팅, 이를 연계하여 IT 플랫폼,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기술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15년 가까이 쌓은 컨설팅 역량과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술을 결합하여 고객들에게 디지털 인사이트와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역량과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술을 동시에 보유하고 계신다니까 오늘 웨비나가 정말 기대가 큽니다. 오늘 강의는 어떻게 진행하실지 간략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웨비나에서는 에스코어에서 제공해드리는 기술 오퍼링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요. 당연히 이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대부분 다 잘 아실 거라 생각되지만 정말 이게 동향이 어떻고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구체적인 실제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그 사례를 설명해 드리고 이걸 통해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배치하고 선정하며 실제 운영상의 이슈가 발생했을 때 어떠한 프로세스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례 하나하나를 보시면서 정말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방법을 찾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웨비나는 1시간 정도 발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이 되는 동안 궁금하신 사항을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에스코어에서 실시간으로 답변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 질문이 동시에 몰리거나 사실 확인에 시간이 걸리는 질문들은요, 답변이 조금 늦어질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웨비나가 끝날 때까지 답변을 혹시 못 드릴 경우에는 이메일로 저희가 답변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문 응답을 해주시면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경품을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에스코어는 소프트웨어 R&D 기업인 팀엑스코어와 오픈타이드 컨설팅 사업부의 합병으로 2015년에 통합법인이 출범한 회사입니다. 저희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R&D를 수행해 왔습니다. 2010년 삼성 SDS 자회사로 편입이 되었는데요. 그 후에는 이제 삼성그룹 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그룹사 전체의 메일 엔진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개발했었고, 현재까지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활용 경험을 공유하며 고객을 돕고자 이런 경험을 묵힐 수 없다고 생각을 하였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기술 서비스로 사업을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에스코어의 작년 총 매출액은 약 680억 원이고요. 매년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360명의 소프트웨어와 컨설팅 전문 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에스코어의 사업 분야는 소프트웨어 기술 서비스와 컨설팅이 큰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매니지먼트 컨설팅 분야에서 에스코어가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플랫폼 개발은 삼성 그룹사에서 주요 플랫폼들을 다수 개발한 성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기술 서비스 분야가 주요 사업 분야입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이제 대세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국내의 많은 기업들이 오픈소스를 경쟁력 향상의 핵심 기술로 활용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시장도 빠르게 성장 중입니다. 전통적인 상용 소프트웨어 업체들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적극적인 기여 활동을 하고 있고, 전 세계적인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 기술인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신기술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주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개방성을 통해서 전 세계의 우수한 기업과 엔지니어들의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져서 높은 품질의 소프트웨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최근 기술을 도입하여 시장 변화에 맞는 시스템을 갖추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사용 가능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히 도입했을 때 이슈를 겪으신 고객분들은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됩니다. 상용 소프트웨어 도입 시 컨설팅, 아키텍팅을 받고 전문가의 설계를 거쳐 구축하며 이후에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기술 지원을 받는 과정을 거칩니다. 마찬가지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도 전문 기업과 협력해서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컨설팅 및 구축 분야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기술 서비스 크게 두 가지 오퍼레인을 통해서 현황 진단 및 오픈소스 도입 확대를 계획하고 거버넌스 체계를 수립하는 컨설팅부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적용하는 마이그레이션 및 신규 구축하고, 구축 완료 후에는 운영 지원까지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대내외 다수의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루는 주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아래쪽과 같이 23종이 있습니다. 클라우드와 MSA 도입으로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늘어나고, 소프트웨어 간의 유기적인 연결이 많아져서 전체 스펙트럼을 통찰하고 이들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까지 해결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에스코어는 대규모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의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입 검토, 구축부터 개발 유지 보수 단계까지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살짝 들었는데요. 쿠버네티스 관련해서 이영석 프로님께서 전문가시라면서요? 전문가까지는 아니고요. 쿠버네티스 관련된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을
주도하는 그런 오픈소스를 관리하는 또 그리고 서비스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파트를 제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번역서 몇 건을 이제 번역한데 이제 역자로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인사이드 리포트 아티클도 발간한 이력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서성환 그룹장님께서 다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희의 강점을 몇 가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14년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개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체 OS를 개발하는 데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름도 이제 코어라는 이름이 들어간 것이고, 그다음에 2010년도 초반에는 이제 본격적인 스마트폰 시대가 도래하면서 안드로이드 플랫폼이 각광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 OS 기술을 기반으로 안드로이드 OS의 역량을 저희가 많이 발휘를 하였고, 그다음에 타이젠도 마찬가지로 연관된 프로젝트니까 타이젠 등의 플랫폼 개선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바일 분야뿐만 아니라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을 상당히 많이 개발을 했고요. 그러면서 엔터프라이즈 시스템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들을 활용했습니다. 일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들에 대해서는 오픈소스 커뮤니티 기여도 하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기고, 발표 활동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룹사 대상 기술 서비스를 수행하며 대규모 시스템에 대한 서비스 경험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규모로는 7,000여 대의 서버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연간 1,500건의 요청을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더 언급하자면 저희는 MSA, DevOps 관련 컨설팅 개발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고 관련된 기술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을 듣고 보니 정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요, 기업들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입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픈소스는 무료라는 점에만 포커싱을 해서 별다른 전략 없이 그냥 막연히 도입할 경우에는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되고요. 또 이로 인해서 편견이 생겨서 추가 도입이 망설여지는 상황이 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꼭 활용해야 할 신기술 그리고 혁신 기술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서 기업이 도태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최신 기술의 총체입니다. 2000년대 메인프레임에서 유닉스 오픈 환경으로 전환되면서 많은 상용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성장하였고 기술을 선도해 왔다면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지금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대세입니다. 서버와 모바일 시장을 잠식한 리눅스 OS, 클라우드 기술을 선도하는 CNCF, 빅데이터 분야의 하둡, 엘라스틱서치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네, 이제 확실히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가치와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요, 에스코어의 역량과 준비된 사업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시청자분들께서는 정말 잘할 수 있는지, 어떤 문제를 풀어봤는지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픈소스를 활용을 해서 어떤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하셨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준비하신 내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사례는 상용 소프트웨어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전환하는 대표적인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고객분들 중에는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가지고 기술적인 어려움을 겪어서 정말 힘들어하시고 이를 어디에 물어봐야 될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사례들 합쳐서 총 5가지로 잘 나눠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컨설팅 및 구축 사례와 기술 서비스 분야로 해가지고 카테고리를 나뉘어서 두 파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에스코어가 알려주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이슈의 해결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컨설팅 및 구축 사례로 상용 소프트웨어를 능가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례로 대기업 업무 시스템에 오픈소스 검색 엔진을 적용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금융권에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적용하고 성능 이슈를 해결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상용 소프트웨어가 차지했던 시장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위주로 전환되는 검색 엔진 분야입니다. 시스템이 고도화되고 고객 수와 데이터량이 증가함에 따라 검색 엔진도 이에 부응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면 서비스의 전반적인 수준이 떨어지게 됩니다. 국내 굴지의 기업인 S사는 전 세계 40만 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직원들이 247 사용하는 업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검색 서비스는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해당 시스템은 기존의 상용 검색 엔진을 도입해서 운영해왔으나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데이터도 증가하고 시스템을 유연하게 확장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서비스가 추가되면서 이때마다 검색 기능을 추가하는 개발, 운영하는 비용이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 도입이 필요한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기반 일래스틱서치가 이를 풀어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검색 엔진은 10년 이상 된 엔진이다 보니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확장 가능한 아키텍처로 계산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기능 발전 속도가 떨어지고 심지어 단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처리하려면 확장성은 필수인데요. 기존 솔루션들은 검색 기능에 초점이 맞춰져서 단일 노드나 몇 노드 내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제약이 있습니다. 일래스틱서치는 일래스틱서치 수준의 확장성을 확보하려면 전면 재개발이 불가피하고 일부 기능들은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API가 유연한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타 시스템과 연계가 어렵고 이에 따른 수정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일래스틱서치 기반으로 구축하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일래스틱서치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연한 확장성을 최우선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단순히 노드만 클러스터 내에 추가해주면 자동으로 데이터 증설이 가능합니다. 또한 분산, 병렬 처리를 통한 데이터 증가에 따른 성능 저하를 최소화합니다. 기본적으로 REST API 기반이라 웹 서비스와 연계가 원활합니다. 서비스 추가에 따른 개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공통적인 색인 설계와 개발 표준 프로세스 및 API를 적용하여 이를 해소하였습니다. 일래스틱서치는 글로벌 검색 엔진 분야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오픈소스의 특성인 다양한 분야의 자발적인 기여 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존 상용 검색 엔진들로는 빅데이터 검색을 수행하기 어렵고 확장성이 있는 일래스틱서치를 활용해야만 합니다. 아키텍처와 운영 기능들이 이에 초점에 맞춰져 있으므로 도입이 용이합니다. 좋은 솔루션을 도입하더라도 이를 구축하고 기술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기업 환경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고 해당 기업의 니즈를 잘 파악해서 분석 설계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업체와 협업을 권장드립니다. 네, 수십만 명이 사용하는 핵심 업무 시스템이라고 하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네, 엘라스틱서치라는 검색 엔진을 선정하신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엘라스틱서치가 인지도가 높다는 이유로 단순히 선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에스코어는 빅데이터 사업을 계속해왔기 때문에 엘라스틱서치 초창기부터 동향을 파악하고 활용해왔습니다. 엘라스틱서치의 핵심 검색 엔진인 루시는 우리가 책에서 특정 단어를 찾을 때 맨 뒤에 있는 색인 페이지를 보고 빠르게 찾듯이 컴퓨터에 최적화된 자료 구조를 만들고 이를 구현한 것입니다. 이러한 탄탄한 내부 엔진과 데이터가 늘어나도 장비만 추가하고 클러스터에 묶어주면 자연스럽게 확장되는 아키텍처가 빅데이터 처리에 필수적이므로 이러한 배경하에 선정하였습니다. 네, 저는 단순히 해당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숙지하고 가이드에 따라서 잘 활용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하신 부분은 내부적인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네요. 네, 맞습니다. 오픈소스 도입에 주저하시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기술 지원인데요. 기술 지원의 가장 큰 목적은 단순 기능 문의가 아닌 장애 대응입니다. 오픈소스에 기여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기능을 개발하느라 바쁘고 원격지에 있는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일일이 들여다봐 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전문 업체는 내부 아키텍처를 이해하고 소스 코드를 분석해서 문제를 좁혀서 엔진 패치를 유도해내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네, 에스코어가 있어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정말 든든하실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신기술 분야 관련 사례를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어서 두 번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MSA,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를 증권거래 시스템에 적용하며 겪었던 성능 이슈입니다. 핀테크 기업인 K사는 신속한 서비스 런칭을 위해서 증권거래 시스템을 보유한 증권사 비사를 인수했습니다. 비사는 증권거래 시스템을 상용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구현하고 있었는데요. K사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증권거래 시스템을 MSA 구조로 전환을 추진했습니다. 첫째로 새롭게 런칭할 증권 리테일 서비스는 기존 페이 서비스와 연계되어야 했고, 페이 서비스에서 사용하고 있던 넷플릭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기반의 MSA 구조를 따르는 것이 유리했습니다. 둘째로 서비스를 작게 쪼개고 서비스 단위로 독립적인 개발, 배포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지속적이고 빠른 개선을 할 수 있는 MSA의 장점을 누리기 위해서였습니다. MSA 및 DevOps에서는 다양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활용됩니다. K사의 증권 시스템에서는 22여 종이 사용되었습니다. 왼쪽 그림과 같이 클라이언트가 보낸 요청은 엔진엑스 프록시를 거쳐 API 게이트인 듀얼에게 전달되고, 듀얼은 요청된 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따라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에 요청을 전달합니다. 그림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동적으로 서비스 및 서버 목록을 변경하기 위해 서비스 디스커버리 모듈인 유레카를 사용하고, 전체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주키퍼를 사용합니다. CI/CD, 모니터링 등 DevOps를 위해서도 다양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들이 사용됩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MSA 구조로의 전환을 수행하면서 저희가 풀어야 했던 문제 중 하나는 성능 문제였습니다. 2,500만 페이 사용자 중에 1,500만 명이 증권 서비스를 사용하게 하고 일평균 접속자 150만 명을 대상으로 2000 TPS를 보장하는 것이 목표였는데요. 주요 이슈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페이 서비스와의 빈번한 통신이었습니다. 사용자의 요청이 페이 서비스를 거쳐 증권 서비스로 전달되는 구조에서 모든 사용자 요청은 페이 서비스로부터 유입되었고, 사용자의 요청 외에 페이 서비스와 증권 서비스 간의 동기화 및 정산을 위해서도 많은 통신이 발생했습니다. 많은 요청들을 HTTP 1.0 기반의 REST API 호출로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MSA 구조 적용에 따른 서비스 간 API 호출 증가였습니다. MSA의 장점은 앞에서 설명드렸는데 단점도 있습니다. MSA 구조에서는 시스템이 서비스 단위로 분리되고 서비스 간에는 API 호출을 통해서만 통신을 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한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내부 함수 호출로 수행하던 일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API 요청을 보내고 답변을 받아야 해서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선하였습니다. 페이 서비스와 연계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HTTP 기반의 REST를 구글에서 개발한 gRPC로 변경하였습니다. 해당 오픈소스는 구글에서 주도적으로 이제 개발하는 것인데요. gRPC에 전달되는 데이터량을 줄이고 비동기 처리 방식을 지원함으로써 성능을 높여주는 방식입니다. 페이 서비스로부터 전달된 gRPC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 페이용 API 게이트웨이를 추가했습니다. 서비스 간 API 호출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DB 복제를 하는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CQRS, Command and Query Responsibility Segregation이라는 기법인데요. 빈번하게 조회하는 데이터를 미리 복제해두면 서비스 API를 호출하지 않고 복제 DB를 조회함으로써 API 호출 부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계정계 서비스의 DB를 CDC, Change Data Capture 솔루션을 사용하여 정보계 서비스로 DB 복제하는 것을 수행했습니다. 서비스 간 API 호출 부하를 줄이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API 게이트웨이에서 라우팅 정책을 최적화했습니다. 서비스 처리 시간 및 서버별 CPU 사용량을 기반으로 각 서비스 인스턴스에 전달되는 부하를 제어함으로써 전체 시스템의 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처리량이 극대화되도록 튜닝한 것입니다.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느꼈던 점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들은 여러 핀테크 서비스들에 의해 검증되었다는 것입니다. 핀테크 서비스들은 MSA 구조를 적용하고
AI, 빅데이터 등의 신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들을 적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성능과 안정성이 이미 검증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MSA는 잘 어울린다는 점입니다. MSA는 아직도 발전해 나가는 중이고 그 발전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기반이 됩니다. 넷플릭스 등 MSA를 선도하는 글로벌 빅테크들은 MSA 개발 및 운영에 사용하는 기술들을 오픈소스로 공개하고 있고 널리 사용되는 기술들은 기여자들이 늘어나 그 발전이 가속됩니다. 세 번째는 MSA 적용 시 다양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들을 최적화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넷플릭스가 개발 수정하여 공개한 오픈소스들은 200여 종이 넘습니다. K사의 증권 리테일 서비스에서는 20종 이상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들이 사용되었고 gRPC를 도입하고 엔진엑스, 줄, 유레카, 히스토릭스, 리본, 주키퍼 등을 종합적으로 최적화하여 성능 개선을 수행했습니다. 네, 금융권은 신기술 도입에 보수적이라고 들었는데 이러한 성과를 내셨다니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열해 주신 소프트웨어 종류가 정말 많은데요. 제가 IT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무리 IT를 잘한다고 해도 이 많은 것들을 모두 다 잘 해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이 에스코어의 강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없이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어렵습니다. 다양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턴키로 개발한 경험으로부터 컨설팅, 설계, 아키텍팅,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활용, 데브옵스 등 전방위적인 역량을 쌓았습니다. 개발에서 그치지 않고 수년간 유지보수를 하면서 많은 이슈와 장애를 경험하였고 근본 원리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기술이라고 해도 완전히 새로운 것이 나오는 게 아니라 기존 기술들을 조합하고 보강해서 발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MSA의 API 게이트라는 것은 미드레어 기술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반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것이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질문에 이어서 컨설팅 구축 시에 이렇게 많은 오픈소스들을 조합해서 활용하실 때 유의할 사항이 혹시 있을까요? 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때 상호 연동성에 대해서 주의해야 합니다. 서로 연동이 잘 되는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자유로움이 있기 때문에 상용 소프트웨어에 비해서 하위 호환성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어떤 버전끼리 잘 연동이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 오픈소스를 묶은 넷플릭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하둡 배포판 같은 패키지들이 나오게 됩니다. 저희가 컨설팅 구축 시에는 이러한 부분까지 같이 고려해서 최적의 오픈소스 조합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에스코어가 제공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기술 서비스를 통해서 오픈소스 운영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3가지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대규모 분산 시스템에서 오픈소스 와스인 와일드플라이의 성능 개선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와스와 DB가 함께 구성된 환경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통합 분석하고 성능을 개선한 사례이며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커널 개발 경험을 살려 빠르게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사례까지 오픈소스 OS, 와스, DB에 대한 성능 개선 이슈 및 결함 대응 방법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규모 분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와스 성능 튜닝 사례입니다. S사는 대규모 웹 서비스를 위해 미드웨어 서버인 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서비스의 가용성을 보장하고 로드 밸런싱을 위해 세션 클러스터링 기능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다수의 서버들이 정보를 공유하게 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션 클러스터링은 부분적인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사용자 서비스는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와스의 주요 기능입니다. 세션 클러스터링은 사용자들에게 높은 활용성을 제공하지만 기본적으로 성능적인 제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자 세션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동기화하기 위해 많은 CPU와 메모리를 소모하며 복잡한 트랜잭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성능 제약으로 인해 사용자 요청에 대한 응답 지연과 병목 현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장애 조치 동작에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케일링을 지연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이는 민첩성이 요구되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큰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규모 분산 시스템에 와스 성능 튜닝에 대한 요청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다음과 같이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분산 환경에서 세션 데이터를 동기화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션 데이터를 동기화하는 방식에는 복제 모드와 분산 모드가 있는데요. 복제 모드는 모든 노드에 같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이라고 하면 분산 노드는 몇 개의 노드에만 저장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노드가 동일한 데이터를 보유하게 되면 더 빠르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는 전체 노드 간 데이터 동기화를 위한 연산이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분산 모드가 더 효율적입니다. 성능 개선을 위해 대규모 시스템 환경의 벤치마크 테스트를 저희가 수행을 했고요. 그리고 해당 결과 복제 모드 대비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측정되어 분산 모드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트랜잭션 격리 정책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트랜잭션 격리는 동일 섹션에서 전달된 사용자 요청을 병렬 처리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기본값이 read committed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값을 read uncommitted라는 값으로 변경해서 성능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즉 다시 설명하면 커밋이 되어야 읽을 수 있는 정책을 커밋 전에 읽을 수 있는 정책으로 변경한 것이죠. 일반적인 웹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성능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이런 대규모 환경에서의 세션 클러스터링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세션 클러스터 구축 방안은 레디스, 이그나이트 등의 별도의 인메모리 솔루션을 활용해서 독립적인 세션 서버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와스와 세션 서버를 독립적으로 구성하게 되면 세션 클러스터링으로 인한 시스템 영향도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자원 사용률을 분산하여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와스가 제공하는 전체 기능 중에서 세션 클러스터링은 가장 많은 자원을 소모하는 기능이며 중요한 성능 튜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션 클러스터링 튜닝만으로도 효과적인 와스의 성능 개선이 가능하며 세션 클러스터링 튜닝은 분산 환경에서 성능 제약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필요한 기술입니다. 네, 내용이 어렵네요. 결국 대규모 분산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면 오픈소스 와스에 대한 성능 튜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맞을까요? 네, 자료에서 그 해결 방안에 보신 것처럼 다양한 설정값 조정이 필요하고요. 그 해당 설정값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또 기술적인 이해가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와스도 상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픈소스와의 경쟁력은 또 어떤가요? 그리고 추가로 오픈소스 와스의 안정성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네, 보통 잘 알고 계시는 상용 와스는 오라클, 웹로직, 제우스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오픈소스 와스도 많이 사용합니다. 이제는 오픈소스 와스에 대한 레퍼런스도 많고 오픈소스가 장기간 릴리즈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도 약 1000노드 수준의 와일드플라이를 실제 운영하고 현재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안정성은 보장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네, 두 번째 사례 소개해 드릴 건데요. 두 번째로는 와스 DB 성능 이슈 해결하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단일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이 아닌 오픈소스 와스인 와일드플라이와 마리아DB를 동시 사용한 환경에서 이슈를 소개해 드리고 해당 이슈에서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서는 성능을 최적화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40만 사용자가 사용하고 DB 데이터 양 또한 약 1테라가 되며 동시 DB 커넥션 수가 10,000개에 달하는 S사의 메신저 서비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이 메신저 서비스에서 메시지를 전송할 때 10초 이상의 지연되는 현상이 다수의 사용자에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일부는 지연이 없이 또한 일부는 지연이 발생했으나 지속적으로 지연이 늘어나는 상황이었는데요. 해당 사례의 문제점에 대해 네트워크 구간에서 먼저 확인하여 이상이 없음을 분석했습니다. 그 이후에 DB팀에서 상세 분석을 해보니 트랜잭션 로그 내 쿼리의 수에 따라 응답 시간이 느려져서 성능이 저하되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관련해서 보시는 것처럼 스카우터의 트랜잭션 로그 안에서
2000ms, 1200ms, 600ms, 0s 구간 분포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와스를 통해 쿼리를 수행하거나 테스트 도구를 통해 DB에 직접 쿼리를 보내거나 일부는 지연이 발생하고 일부는 정상 동작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와스에서 분석 결과 화면의 해결 방안의 그림에서 보실 수 있는 것과 같이 특정 스레드 그룹으로 커넥션 요청이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큐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응답 지연 현상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오픈소스 와스와 오픈소스 DB가 함께 연관된 이슈로서 성능 개선을 위해서 와스, DB 양쪽 두 오픈소스에서 동시에 해결이 필요했습니다. DB, 와스의 통합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솔루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와스에서 대기된 커넥션 객체를 종료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기 위해 와스 설정값을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DB 스레드 수를 증가함으로써 동시 처리량을 증가했습니다. 이 방식으로 커넥션이 몰리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 해결 방안에 아래 그래프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조치 이후의 트랜잭션 로그에서 성능 정상 시점에서는 쿼리의 응답 시간이 단축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발견된 이슈의 개선을 위해 마리아DB사에 특정 커넥션이 집중되는 경우 다른 스레드로 배정을 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을 요청했으며 마리아DB 10.6 릴리즈에 이 개선 사항이 포함될 계획에 있습니다. 하나 이상의 오픈소스를 동시 구성하여 사용 시에는 통합으로 기술 지원하는 통합 원인 분석 그리고 통합 해결이 필요합니다. 해당 시스템에서 동작을 와스와 DB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원인 분석 및 조치가 신속하게 진행이 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이 문제 해결할 때 저도 같이 관여를 했었던 부분이고요. 이 문제가 정말 단기간에 해결이 안 되고 몇 개월 가기도 했고 정말 전체적인 인력들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업무에 지장이 많이 초래됐던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건가 저건가 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해봤었는데 쉽게 해결이 되지 않은 문제이기도 했었고요. 결국 마리아DB의 엔진 자체를 궁극적으로 이제 패치하는 방향으로 이제 했었는데 그런 문제를 점점 좁혀가려면 결국은 와스 기술 지원하고 마리아DB에 대한 기술 지원 이런 그 양쪽 기술 지원 역량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고 저희가 그 플랫폼 개발을 했기 때문에 다양한 웹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었거든요. 그러면 뭐 JDBC 드라이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있고 와스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엮어가면서 문제를 좁혀가지고 근본 원인은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라 이런 시스템 소프트웨어 영역의 이 부분의 문제구나 라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문제를 찾아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커널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를 빠르게 분석했던 사례입니다. 통상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시스템상의 오류 로그를 먼저 분석하거나 애플리케이션 로그 분석이 먼저입니다. 이 사례는 아무런 정황이 없는 이슈 상황에 갑작스러운 OS 자체의 문제를 벤더사 지원받기 전 선 분석하여 조치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S사의 대규모 서버 시스템에서 특정 서버가 아무 이유 없이 재부팅이 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시스템 장애는 다양한 곳에서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시스템 및 애플리케이션 로그를 보고 장애에 대해 분석 조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커널 패닉이 발생한 경우는 미처 로그를 기록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석이 어렵게 됩니다. 이때는 커널 패닉 당시 수집된 메모리 덤프를 기반으로 원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운영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생성된 메모리 덤프를 파일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커널, CPU, 메모리 구조를 이해하고 있지 못한다면 분석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벤더사에게 지원을 받아서 분석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상 엔터프라이즈 환경의 서버는 보통 이중화로 구성하여 가용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중화로 가용성을 확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장애 발생 시 빠른 장애 원인 분석이 필요하게 됩니다. 장애 원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해당 문제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한 것에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중화 서버 모두 문제 발생 시 서비스 다운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메모리 덤프를 분석할 때는 콜 스택을 추적하여 문제 시점에 어떤 함수가 호출되었고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는지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해당 사례에서는 특정 커널 함수의 버그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해당 문제가 커널의 버그로 인함을 확인했습니다. 컨테이너 환경에 사용되는 네임스페이스 처리 함수에서 문제가 발생을 한 것을 확인을 하였고, 문제의 커널 소스를 확인한 결과 최근 커널에서 버그 패치가 되었음을 확인하여 빠른 커널 패치로 빠른 조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벤더사의 메모리 덤프 분석을 요청하면 부서 간 에스컬레이션, 즉 보고로 인해 보통 2-3일이 소요가 되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분석을 진행하여 2시간 이내에 원인이 분석되었고 그로 인해 신속한 조치가 가능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사례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생각보다 많은 이슈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에스코어가 다양한 분야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도와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앞서 말씀하신 사례 외에 신기술 분야의 오픈소스도 지원을 해주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여기서 소개하는 사례 이외에도 에스코어에서는 자체적으로 플랫폼을 개발하는 사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클라우드 플랫폼, 데브옵스 플랫폼, 그리고 얼마 전에 웨비나에서 소개해드렸던 마이데이터 플랫폼까지 우리가 고객들에게 많은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플랫폼에서 또 역시 오픈소스를 왕성하게 사용 중에 있으며 특히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관련된 다양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사례 설명 감사합니다. 저런 어려운 분석도 자체적으로 가능하시다고 하니 든든합니다. 오픈소스 기술 서비스를 통해서 특정 이슈를 해결하는 것뿐 아니라 전반적인 케어를 받고 싶어하는 기업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에스코어 오픈소스 기술 서비스가 타사와 차별점이라고 자랑할 만한 것이 있을까요? 네, 에스코어는 컨설팅에서 구축, 운영까지 이어지는 전체 사이클을 지원하는 토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 상황 및 긴급도에 따라서 연락 가능한 다양한 채널을 제공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뢰를 남기실 수도 있고, 이메일이 편하시면 이메일, 직접 구두로 전달하고 싶으면 전화를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기술 서비스 포탈을 제공을 해서 그쪽 창구로 많이 유도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기술 서비스 포탈을 활용을 하시면 그 포탈에 단순히 문의만 올리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최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동향, 그 다음에 사례, 기술 문서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 DB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좋은 기회가 있고, 그 다음에 신규 고객분들께서는 구매 문의를 직접 올리실 수도 있고, 기존 고객분들은 서비스 요청하고 그동안 어떤 서비스 요청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그런 이력들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포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웨비나를 들어보니 에스코어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관련 다양한 서비스를 갖추고 기술적으로 커버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가오는 오픈소스 시대에 많은 기업들의 길라잡이이자 동반자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오늘 장시간 설명해주신 서성한 그룹장님 그리고 이영석 프로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늘 웨비나 진행 소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방송으로 진행을 해보니까 정말 재미있고, 이 발표를 통해서 저 스스로도 기존 내용에 많은 배울 점이 있었던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올라타야 하는 시대의 흐름이라는 점입니다. 최초 도입이 어려운데 막상 해보면 별반 다르지 않고요. 오픈소스의 품질은 상당히 좋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오픈소스 도입이 어렵다기보다는 10여 년 전에 처음에 상용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실 때에 비해서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던 시스템들에 비해서 지금 시장이 요구하는 시스템이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다는 사실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동시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더더욱 도입하기가 어려워 보이는 것이지 오히려 오픈소스가 이런 시장 니즈에 맞게 나온 최신 소프트웨어고 최신 기술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현재 상황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 있는 저희 고객이신 그 개발자분들께도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데요. 이런 오픈소스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저희와 같이 조인을 하셔가지고 이런 역량을 많이 쌓으시면서 동시에 성취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네, 웨비나 발표를 해보니까 저도 그동안 진행했던 많은 이슈들이 떠오릅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이슈들이 떠오르면서 이 이슈들을 소개를 다 해드리지 못해서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많은 고객들이 오픈소스 자체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실제로 오픈소스를 구성하시면서 또는 오픈소스를 어떻게 테스트해야 될까, 어떤 방식으로 아키텍처링을 해야 될까 하는 부분에 많이 고민을 하시고 어려워하시는 부분을 많이 보았습니다. 현장에서 다양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실제로 사용하고 구축한 경험이 많은 저희가 그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도와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 실시간 질문에 답변을 해주신 에스코어 관계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방송 후에는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을 추첨을 해서요, 경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전자신문 올쇼TV 사례로 알아보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이슈 및 해결 방안 웨비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 영상은 일주일 후에 올쇼TV에 업로드가 될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